자, 유럽의 웅장한 대성당들 다들 아시죠?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 정교한 아치. 우리는 보통 이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역시 유럽 문화의 정수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부신 건축 양식의 설계도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미술사 책에서 배우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100년쯤에 말이죠. 유럽에서 갑자기 거의 기적처럼 엄청나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 양식이 폭발적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정말 그게 기적이었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이 기적이라는 말 뒤에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엄청난 뒷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여정, 유럽에서 시작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주 의외의 곳, 바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역사학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이애나 다크라는 분인데요. 2005년에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주 오래된 집을 하나 사요. 그리고 집을 수리하다가 벽에서 되게 단순해 보이는 문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문양이 유럽 건축사의 거대한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자, 이 지그재그 문양,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게 이 안에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게 물을 뜻하는 상형 문자였어요. 이게 최초의 알파벳으로 넘어가면서 아랍어로 물이 마이거든요. 그 M 소리를 내는 글자가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리아에서는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무늬가 된 거고요. 자, 바로 여기서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다이애나 다크의 시리아 집에서 발견된 바로 그 물의 상징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뭘까요? 이건 영국 전역에 있는 소위 노르만 양식 교회에서 밥 먹듯이 발견되는 장식입니다. 어떠세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좋아요. 이 지그재그 문양이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이 작은 단서를 시작으로 한번 시야를 넓혀보면요. 와, 이게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이애나 다크 본인도 이 과정을 거대한 탐정놀이 같았다고 말해요. 말 그대로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마치 과학수사하듯이 뜯어보면서 그 뿌리를 추적해 나간 거죠. 두 번째 증거, 바로 이 뾰족한 아치입니다. 우리 성당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슬람 건축에서는 이미 몇 세기 전부터 건물을 더 높고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쓰던 핵심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유럽에서는 수백 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로마네스크 시대 끝자락에 가서야 이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는 혁신적인 발명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건 정말 기술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리브볼트라는 구조입니다. 왼쪽 사진, 이거 10세기 스페인 코르도바 데모스크 천장이거든요. 이미 기하학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유럽의 더럼대 성당에서 비슷한 기술이 등장한 건 무려 200년이나 지난 뒤의 일입니다. 200년이요?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 나옵니다. 자, 피사 대성당에 있는 저 마른 목골 장식. 저것도 사실 수세기 전에 카이로 모스크에서 먼저 쓰였고요. 솔즈베리 대성당의 저 가늘고 우아한 기둥들. 이것도 딱 보면 이슬람 건축의 느낌이 나죠. 심지어 이란 예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저렇게 동물들이 서로 마주보는 조각까지 어느 순간부터 유럽교회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이 이슬람 건축을 가리키고 있는데 대체 왜 우리는 이걸 로마네스크, 그러니까 로마다운 양식이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이제 이 이름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일단 교과서적인 정의부터 볼게요. 로마네스크는 이후에 등장하는 고틱, 르네상스의 문을 연 유럽 최초의 공통 건축 양식이다. 유럽 문명이 꽃피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이 로마네스크라는 말 자체가 그 시대에는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이애나 다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건 19세기에 와서야 프랑스 미술사학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나름이다. 그런데 한번 이름이 붙으니까 그게 너무 착 달라붙어서 그대로 그냥 역사가 되어버린 거죠. 좀 황당하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건축 양식의 진짜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다이애나 다크는 훨씬 더 솔직하고 정확한 이름을 제안합니다. 바로
이슬라메스크. 말 그대로 이슬람풍이라는 뜻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축 양식이 그냥 소문처럼 퍼지진 않잖아요? 이걸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성당들을 대체 누가 지은 걸까요? 아무리 멋진 건물을 눈으로 봤다고 해도 그걸 똑같이 지을 기술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당시 유럽에는 이런 건물을 지을 기술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이 최고의 기술자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옛말 기록들을 보면요. 돈을 댄 주교나 왕의 이름은 남아있어도 정작 건물을 지은 장인의 이름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단서는 남아있습니다. 십자군들이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이슬람 세계의 장인들, 그들을 사라센 포로라는 이름으로 일부러 데리고 돌아왔다는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이 기록된 경우도 있어요. 랄리스라는 팔레스타인 출신 장인은요, 십자군 기사를 따라서 영국 웨일스까지 와서 영국 최초의 뾰족한 아치 건물을 짓습니다. 랄리스 같은 유명한 사람 말고도 시리아에서 온 이름 모를 수많은 석공들이 십자군을 따라 유럽으로 와서 현지 여자랑 결혼도 하고 아예 늘러 앉아서 그 엄청난 기술들을 전파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배우지 못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역사가 어떻게 입맛에 맞게 다시 쓰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이애나 다크 본인의 경험담이 이걸 잘 보여줘요. 자기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문명은 유럽에서 시작됐고 그 뿌리는 그리스와 로마다. 끝! 이렇게요. 그리스가 그 지식을 어디서 얻었는지, 특히 이슬람 세계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는 그냥 싹 다 지워버린 거죠. 결국 이런 유럽 중심주의가 모든 걸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흘러 들어간 이 거대한 지식과 기술의 흐름을 그냥 중간에서 싹둑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유럽 역사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고 서로 연결된 진짜 세계의 역사를 보자는 겁니다. 건축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증거는 수백 년 동안 바로 우리 눈앞에 너무나 익숙한 풍경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이렇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